세포 분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지.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에 비해서 이게 좀 한 단계 좀 수준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학습지 5, 6 준비합니다. 학습지 5와 6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생식세포 분열에 관한 내용이에요. 생식세포 분열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 생식을 위한 세포를 만드는 분열 과정이에요. 자, 그럼 생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생식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이고, 생식 세포는 이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자나 난자와 같은 세포를 생식 세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쌤이 왼쪽에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지요. 정자하고 난자의 수가 우리 앞서서 배웠던 사람의 염색체 수 46개라면 46개랑 46개 만나면 다음 아기는 염색체 수가 몇 개가 되지? 92. 그러면 또 92랑 92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184.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정자와 난자가 체세포와 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면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부모 염색체 수의 2배로 점점점 늘어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절반으로 줄이면 된다고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인 생식세포 23개 염색체, 23개 염색체 합쳐지면 46개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늘 세대를 거듭해도 일정한 염색체 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식세포 분열을 그래서 염색체 수를 줄이는 분열이다 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에게는 별칭이 없었잖아.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분열이라는 아주 중요한 별칭이 있어요. 같은 분열이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염색체 수를 줄이는, 감소시키는 분열이다 이 말이라. 자, 그러면 이 감수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체세포 분열이랑 다르게 이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작이 이 과정 중에 숨어 있겠지. 일단 한눈에 딱 봤을 때 중간에 쌤이 이렇게 갈라놓은 거 보이나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우리 체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연속해서 2회 분열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간기는 한 번이라는 거. 잘 봐도 차이점.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의 과정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과 거의 흡사한데 중간중간에 차이점이 등장하니까 포인트 잘 잡아라. 자, 간기는 똑같아요. 세포막 안에 유전물질을 둘러싸은 핵막이 뚜렷하게 있고요. 요때는 염색사의 형태고 고요해 보이지만 DNA 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분열 단계에 돌입했어요. 분열 단계에 돌입하면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지요. 그러면서 핵막이 필요 없으니까 핵막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 찾았어. 얘들 둘이 상동이죠. 얘들 둘이 상동인데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해 있다, 그자? 특이해. 염색사가 염색체로 변하는 동시에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결합한 상태로 있어요. 요거를 작년 이제 선배들은 이가 염색체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그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고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결합한 상태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들이 언제 떨어진지 잘 봐야 돼. 자, 중기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결합한 상동 염색체 그대로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두 줄로 배열되어 있는 거 잘 기억해둬라 그림. 그 다음에 방추사가 끌고 가면 야들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쫙 갈라지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안녕. 결합했던 상동염색체가 헤어졌어. 얘도 헤어졌어.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세포 양끝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재빨리 핵막이 등장해서 이 핵물질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양쪽으로 섞이지 않도록 싹 감싸줘요. 그런데
요때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면서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염색체수를 우리 잠깐 좀 살펴보고 가자. 분명히 제일 처음에 모세포는 염색체수가 4개였어요. 상동염색체끼리 짝을 지어 있었다. 그죠? 근데 분리되고 난 다음에 닮지 않았어. 밑에도 닮지 않았어. 염색체수는 2개. 벌써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을 마쳤을 때 염색체수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알겠죠? 이 과정 때문이라. 상동염색체끼리 결합한 덕분에, 즉 2줄로 중앙에 줄 서는 덕분에 염색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딸세포가 2개 생겼잖아. 그치? 그럼 이 딸세포가 또 딸세포 2개로 되고, 이 딸세포가 또 딸세포 2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간기가 없어요. DNA 복제 없이 바로 2분열 들어갑니다. 전기, 중기, 중앙에 썼어. 그럼 여기가 쫙 갈라지겠지요. 갈라져서 양극으로 끌려가는데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갑니다. 아까 감수 1분열일 때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데, 그자? 끌려가고 난 다음 또 재빨리 핵막으로 둘러싸. 재빨리 둘러싸고 나면 이렇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봐볼까? 야, 지금 염색체수 2개지요. 얘도 2개. 감수 1분, 2분열에서는 염색체수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만들어진 딸세포 4개가 나중에 어떤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꼬리 달게 되면 얘들이 바로 정자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만들어진 딸세포 넷은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모세포의 염색체수의 절반을 가지게 돼요. 절반. 반으로 줄였어. 그지? 처음에 4개로 출발했는데 2개로 줄였고, 사람이라 치면 46개였는데 23개로 줄인 겁니다. 그자?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감수 분열의 결과 정리하러 6학습지로 갈게요. 자, 6학습지로 옮겨가 봐요. 자, 6학습지에 봐보면은 생각해 보기에 쌤이 아주 중요한 걸 질문해 놨어. 염색체수가 왜 절반으로 줄어드노? 라고 해놨다. 그죠?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끼리 결합했다가 분리되기 때문이야. 즉 1분열 중기에 2줄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의 결과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감수 1분열 후에 간기 없이 복제되지 않고 감수 2분열이 바로 일어나서 연속 2회 분열합니다. 그지? 그 덕분에 4개의 딸세포가 생기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엄마의 절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감수분열 왜 하노? 감수분열 왜 하노? 생식세포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 생식세포 안에 체세포의 절반의 염색체 수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야지 이 만들어진 자손이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감수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경우 체세포의 염색체 상태는 2N은 46이다. 그죠? 즉 23쌍, 상동염색체 23쌍인데 정자와 난자는 상동염색체 없어요. 없이 23개씩 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요 아이가 2개 만나면 수정이라 그래가지고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수정란은 그러면 또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면서 상동염색체 2N은 46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 이해가나? 자, 그러면 요거까지 알아야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하고 차이점 비교해 놓은 거 있어요. 일단 그 중간에 그림을 보면 너가 그 차이점을 제일 잘 알 수 있지 싶은데, 일단 체세포 분열은 동물 같은 경우 온몸에서 일어나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양파 뿌리 끝처럼 생장점이나 아니면 줄기를 굵어지게 하는 형성층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감수분열은 이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한정적인 장소에서만 일어나요. 동물 같은 경우에 암컷이면 난소, 수컷이면 정소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도 꽃 안에서 암술 안에, 그 다음에
수술 안에서만 감수분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한정적이다, 알겠지? 분열 과정 차이를 선생님이 그림을 쫙 확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 차이를 알아내면 뭐 끝났다, 다 알았다고 보면 되겠다, 그자?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 아이가 체세포 분열 중기 되겠네요, 중기. 가운데 한 줄로 쫙 썼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갈라질 거잖아, 그자? 그럼 염색 분체로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고요. 처음에 상동염색체 2에는 4였는데 마지막에 딸세포들도 2에는 4, 즉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수분열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볼까? 야는 1분열 중기지요. 그자? 얘는 1분열 후기다, 그자? 얘는 1분열 말기 혹은 2분열 전기가 될 건데요. 지금 봐보면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전기부터도 지금 봐보니까 여기 보면 상동염색체끼리 결합해 있지.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지? 그래서 이 결합된 것 때문에 두 줄로 섰고 두 줄로 서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면 상동염색체 없이 각 끝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처음에 염색체 수는 4개였지만 나중에 딸세포들은 2개만 가지게 되는 이런 염색체 수 절반을 가지게 되는 분열이다라는 것 차이 알 수 있어. 그래서 DNA 복제는 생식세포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이 1회씩 합니다. 하지만 분열 횟수는 얘는 연속 2회. 연속이라는 게 포인트. 중간에 간기 없이, 그죠? 그다음에 딸세포 수도 다르고요. 상동염색체의 결합이 체세포 분열은 없어. 하지만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감수 1분열 때 체세포 분열, 상동염색체가 결합합니다. 미안, 쌤 말 꼬여서. 자, 염색체수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지. 체세포 분열은 변화가 없어요. 생장과 재생이 목적이기 때문이거든.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정자와 난자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공부해두면 시험 별 문제 없을 거야. 안녕.